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결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12월 한 달간 수익률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9.6%, 코스닥은 마이너스 6.9%를 기록하였고, 제 계좌는 마이너스 8.7%를 기록하였습니다. 22년 올 한 해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24.9%, 코스닥은 마이너스 34.3%를 나타냈고, 제 계좌는 올 한 해 마이너스 13.5%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보다는 양호한 성적이지만 마이너스 13.5%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성적표네요. 투자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년 2월부터의 누적 실적을 보면 코스피는 5.5%의 수익을, 코스닥은 5.7%의 수익을 나타내었고 제 계좌는 62.1%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성적입니다. 월별 성적을 보면 12월에는 배당락을 맞아 4,475만원의 손실을 기록하였고 22년 연간 실적으로는 6,973만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누적 실적은 1억 7,079만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년 한 해 동안 추가 투입한 현금은 2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과 평가의 그래프입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배당주들이 그나마 하락장에서 비교적 잘 버텨준 덕분에 원금과 비교해서는 수익권이 큰 상황입니다. 작년 말과 올해 말 보유 종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거래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거래가 있었네요. 올해 신규로 진입한 종목은 인상가, 태광산업, LX홀딩스, HD현대, 우리기술투자, SK우선주 이렇게 6종목이고 올해 매도한 종목은 제2비금융지주와 신영증권우선주, 한국카본 이렇게 3종목입니다. 수량이 늘어난 종목은 금호석유 우선주, 아리랑고배당주, 이마트, 코덱스 TRF3070 이렇게 4종목입니다. 다음은 12월 말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올 한 해는 주식 투자자에게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나 미국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한 해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좋은 성적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최대한 조심히 안전마진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선정했음에도 우리기술투자의 경우 마이너스 50%를 넘겼네요. 주식에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다 보면 마이너스 종목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이너스 50%까지 간 것은 안전마진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거다른 생각입니다. 저는 주식을 매수할 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보다 적어도 30% 이상은 빠질 가능성이 희박한 종목을 선호합니다. 저는 가상으로 운영 중인 게으른개미 펀드와 제 계좌를 통해 제 방법이 옳은지를 검증해 가고 있습니다. 앞선 게으른개미 펀드 영상에서 보듯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저평가 종목을 골고루 분산 투자하면 하방이 튼튼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제한적인 반면 메리츠금융지주나 DI동일처럼 2배, 3배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기도 하면서 평균적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분 단위로 초단타를 하는 투자자에겐 1분 1분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루 단위로 단타를 하는 투자자에겐 하루하루의 주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 펀드 매니저에겐 1년의 성적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처럼 평생 주식 투자를 생각 중인 장기 투자자에게 어쩌면 1년간의 움직임은 앞으로 살아갈 50년 중 고작 단 1년 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들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진들 내가 가진 지분율은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배당을 받아서 주식을 더 사모은다면 지분율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 회사의 물건에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고 물건이 잘 팔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비교적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산 회사의 예금 통장에 많은 현금이 쌓여 있는 걸 확인하고 투자했거나 보유한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확인하고 투자했다면 말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좋아했고 숫자에 감이 있는 편입니다. 저는 저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이지만 익명을 빌어 과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초중고 학창시절 동안 수학은 거의 계속 전교 1등을 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시절 통계와 확률 관련 부분은 당시 이런 학문이 있었구나 라고 감탄하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당시 같은 반 아이들은 다 졸고 있고 거의 저 혼자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제활동은 통계와 확률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는 물론이고 사업을 할 때에도 성공 확률과 마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중고차를 매수할 때에도 ELS에 가입할 때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고스톱이나 포커를 치더라도 모두 다 확률 게임입니다. 여러분들도 로또를 해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과거의 1등 당첨번호를 가지고 이제는 이 번호가 나올 확률이 많다라고 주장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어떤 번호를 고르든 1등이 될 확률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냥 아무 숫자나 막 골라도 어차피 1등이 될 확률은 똑같으니 가로로 쭉 고르거나 대각선으로 쭉 고르는 것처럼 고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런 숫자의 조합보다 무작위로 섞인 숫자를 더 선호할 것입니다. 어차피 확률은 모두 같은데 왜 선호하는 번호가 생기냐고요? 왜냐하면 당첨자가 많을수록 당첨금을 나눠 가질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신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로또를 살 때 유일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남들과 겹치지 않게 사는 것을 찾는 일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과 조금이라도 겹치지 않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시간을 소비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설명을 들려준다면 대부분은 이런 논리적인 설명조차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은 절대 효율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싼 가격의 주식들도 있고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의 주식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의 주식들을 사람들이 더 열광하게 되어 주식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싼 가격의 주식을 샀다고 해서 꼭 그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주식을 팔고 인기 있는 종목을 사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처럼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주인처럼 장기적으로는 항상 주가라는 강아지는 주인이라는 기업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기업마다 그럴싸한 이유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본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를 부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자본 조달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 조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나가는 기업, 즉 돈이 넘쳐나는 기업이라도 자기 기업을 과대포장할 요인은 많습니다. CEO의 성과급이나 혹은 제품의 홍보 차원에서 혹은 CEO의 연임 여부 등을 결정할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대포장을 걸러내면 뭐가 남을까요? 바로 기업의 이익, 기업의 자산, 기업의 주주환원율처럼 숫자만 남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해서 확률 높은 게임을 찾아서 반복하는 게 주식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가 주식 투자다 보니 주식에 대한 이야기만 그것도 두서없이 횡설수설 이야기한 것 같네요. 돈과 자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건강과 주변 사람과의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들 2023년에는 올해보다 더 건강해지시고 가족, 친구, 연인 등과 올해보다 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계좌도 올해보다 더욱 두둑해지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내년에 대박납니다.